바탕화면을 정리하라. 지금의 컴퓨터를 켜면 바탕화면이 어떤 꼴을 하고 있는가. 내가 본 최악의 바탕화면에는 폴더와 파일이 대충 봐도 50개는 넘어 보였다. 이렇게 해놓으면 찾기 어렵지 않느냐고 물었다. 어쩌다가 여는 폴더를 찾을 때는 그렇지만 자주 쓰는 폴더는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괜찮아요. 자주 안 쓰는 건 따로 분류해두지 그래. 이 자료가 있다는 걸 잊어버릴까봐요. 너무 많아서 다시 정리하기 귀찮기도 하고요. 컴퓨터로 게임, 웹서핑, 채팅만 한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 하지만 컴퓨터가 내 사업의 중요한 도구가 되길 바란다면 컴퓨터는 자료 보관의 도구이자 생산의 도구다.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놀라운 성과를 낸 사람들을 상상해보라. 그들의 책상은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은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 바탕화면처럼 어지러웠을 것 같은가? 아니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을 것 같은가? 상식적인 면에서 봐도 당연히 눈 감고도 자료를 찾을 만큼 정리가 잘 되어 있을 것이다. 어지럽고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다. 우리 역사에서 자료 정리의 달인을 꼽으라면 단연 다산 정약용을 꼽을 수 있다. 다산은 18년 동안 유배 기간 동안 수백 건의 저서를 남겼다. 놀랍지 않은가? 워드 프로세서로 타이핑만 해도 언제 끝날지 짐작히 어려운 방대한 양이다. 그는 언제나 7, 8가지 이상의 작업을 동시에 진행했다고 한다. 그야말로 멀티데스크의 지존이었던 셈이다. 복사뼈에 구멍이 3번이 나고 머리카락이 다 빠질 만큼 열중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의 열정이 있어도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목적이다. 아니,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작업을 하다가 짜증이 나서 더 진행하지 못한다. 영화 공공의 적에서도 비슷한 대사가 나온다. 자료 정리만 잘해도 공부 절반은 한 것이다. 폴더로 묶어라. 자료를 정리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당연히 정리해야 할 자료를 모아야 한다. 있지도 않은 자료를 정리할 수는 없으니까. 다만 자료에 따라 카테고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당신에게는 이미 꿈이 있다. 그 꿈에 필요한 자료는 어떤 것들인가? 예를 들어 식당 경영이 꿈이라고 하자. 그러면 먹이 좋은 장소에 대한 정보, 요즘 뜨는 혹은 앞으로 기대되는 음식의 종류, 연령별로 좋아하는 음식, 각 요리의 레시피 등 카테고리가 나올 수 있다. 각 카테고리가 하나의 폴더가 된다.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자료를 모아야 체계적인 자료 수집이 된다. 각 폴더 안에는 또 다른 폴더를 만든다. 레시피 폴더라면 그 안에는 한식, 중식, 일식, 양식이 있을 것이고 양식 중에는 프랑스, 이탈리아 등 국가별 폴더를 만들 수 있다. 너무 많으면 오히려 복잡하지 않느냐고? 분류되지 않은 정보보단 훨씬 단순하고 명확하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자료에 불과하다. 자료를 모을 때 읽고 또 수시로 꺼내서 읽어야 한다. 수집 정리한 자료가 힘을 발휘하는 것은 그 다음이다. 당신의 머릿속에 폴더의 구조가 명확하게 그려지면 그 안에서 혁명이 일어난다. 위 그림에서 프랑스 요리와 홍대 입구를 연결해 보아라. 이탈리아 요리와 20대를 연결해 보아라. 이렇게 선을 그어 가다 보면 어디서 어떤 요리를 어떤 연령대를 타깃으로 팔아야 할지 알 수 있다. 이 분류가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연결이 일어나면서 뇌에 폭풍이 일어난다. 내 두뇌 속의 브레인스토밍이다. 자료의 양이 많아지면 예전에 수집했던 자료는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 지금 생각으로는 A 카테고리에 들어갈 자료인데 과거에는 B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혹은 자료가 좋았다는 기억과 사당력이라는 단어만 기억날 수도 있다. 이때를 대비해 자료의 이름은 가능한 상세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검색이 가능하다. 나는 잡지에서 읽은 자료들도 스캔을 해둔다. 파일 제목에 날짜, 기사 제목, 신문 제목 등을 포함시킨다. 이렇게 자료를 만든 사람, 매체, 주소,
소재, 핵심 단어 등을 자료 이름에 포함시키면 어느 날 문득 아무개 씨가 쓴 칼럼 중에 좋은 내용이 있었는데 라고 쉽게 찾을 수 있다. 자료를 폴더별로 명확하게 정리하는 팁 하나를 소개한다. 포맷을 하면 자료를 정리할 수밖에 없다. 당신의 생활을 포맷하는 것처럼 컴퓨터를 포맷해버려라. 컴퓨터 속도도 빨라지니까 일석이조다. 핸드폰을 폴더로 묶어라. 핸드폰은 꽤 훌륭한 인맥관리 도구다. 내 핸드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폴더로 묶여있다. 교회에서 만난 어른과 학생들, 업무, 강연 때 만난 대학생과 직장인 등이다. 그 이름들도 다 길다. 누가 소개해줘서 만난 사람이라면 소개해준 사람의 이름도 같이 적는다. 어떤 기업의 과장님이라면 그의 주 업무와 아들의 이름, 만난 장소까지 함께 기록해둔다.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해두면 찾기도 쉽고 실수할 일도 없다. 나는 식당의 번호와 위치도 핸드폰에 저장시켜둔다. 맛있게 먹었거나 잡지 등에서 괜찮다는 식당 기사를 읽으면 그것도 기록해둔다. 업무든 아니든 그 근처에서 사람을 만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만날 때 뭐 먹을까요? 라는 말 대신 근처에 어떤 집이 유명한데 같이 가시죠? 라고 하는 편이 낫다. 내게 처음으로 전화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놀란다. 여보세요? 대신 아무개 어머니, 아무개는 요즘 공부 열심히 하나요? 라고 하기 때문이다. 대화 중에도 놀라움은 계속된다. 운전면허 시험은 합격하셨어요? 좋은 사람은 뽑으셨어요? 유학 준비는 어떻게 돼가? 전화가 오면 그에 대한 정보가 함께 뜨도록 기록을 해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내가 아는 사람은 친구에게 실수를 한 적이 있다. 한 달여 만에 통화해서 지나가는 말로 부모님의 안부를 물었다고 한다. 고등학교 때 그 친구 집에서 어머니를 뵌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잘 계시지? 친구는 잠시 대답이 없더니 서운한 기색으로 말했다. 아직 병원에 계셔. 순간 그는 아차 싶었다고 한다. 생명에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큰 수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아는 모든 사람의 일을 모두 기억할 수 없다. 자주 만나는 사람이면 몰라도 어쩌다 한 번씩 연락하는 사람은 더욱 그렇다. 하지만 자신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일을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소소한 일이라면 몰라도 가족 중 누가 아프거나 회사를 그만두었다거나 하는 일을 기억해 주길 바라고 친했던 사람이 그 사실을 잊으면 섭섭하다. 친구가 어머니의 수술을 핸드폰에 기록해 두었다면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순수한 인간관계에서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거래처에 전화를 할 때도 아드님은 공부 잘하지요? 라는 말보다 개똥이는 공부 잘하지요? 라는 말이 훨씬 더 상대를 기분 좋게 한다. 내게 핸드폰 사용 요령을 배운 친구는 고맙다며 밥을 샀다. 한 중소기업에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사장이 명함을 주었다고 한다. 시험삼아 한번 해보자는 생각에 명함에 있는 내용을 핸드폰으로 옮겼다. 거기에는 사장님에 대한 인상도 적어 넣었다고 한다. 며칠 뒤 그 사장님이 직접 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예, 사장님 아무개입니다. 그것으로 게임은 끝났다. 사장님은 몇 명의 후보를 올려놓고 마지막 결정을 하기 위해 후보들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고 한다. 준비되지 않은 돌발 상황에서 던지는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는지 보기 위해서였다. 그 친구는 돌발 질문 대신 바로 출근하라는 말을 들었다. 신입사원의 첫 월급을 감안하면 꽤 비싼 밥을 내게 산 것이다. 현금으로 사려면 거의 내쁘게 가볍게 맘먹는 핸드폰이다. 무엇을 사든 그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뽑아내야 자본주의에 부합하는 사람이다. 내가 말한 것 외에도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